저는 지금 비트코인이 언제 하락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진짜 차트 분석 차트진이고요. 어제 FMC 발표가 있었죠. 그때의 관점을 좀 살짝만 복기를 해보게 되면 해당 구간에서의 어센딩 트라이앵글, 이건 상승 암시형 패턴이죠. 가격이 저항 구간을 계속해서 두드리지만 저점을 올리는, 이때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이 저항 구간을 상승 돌파를 하게 되면서 상승이 이어지는 이런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나서 해당 구간에서 이제 관점을 냈죠. 여기서는 한 번의 상승, 그리고 나서 이 해당 구간, 이 87K와 88K 구간에서는 추세가 반전이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 왜 추세가 반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런 식으로 상승세기형 패턴의 이탈, 그리고 나서 리테스트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탈 이후에 두 번의 유의미한 리테스트 저항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상승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해당 구간에서는 리테스트 저항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여기서는 추세가 반전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서는 숏포지션 좀 진입을 해봤다 라고 좀 텔레그램에 언급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추세가 전환이 되었죠.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지지 구간에 도달을 한 모습인데요. 여기서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저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관점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제 FMC 때 무빙도 그렇고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을 실시간으로 브리핑, 그리고 제 관점이 변동이 될 때는 즉각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댓글과 더보기란에 있는 텔레그램 차트진 관점방에서 실시간 관점과 대응을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상만 보시는 분들은 좀 당황해 하실 수가 있어요. 왜 갑자기 관점이 바뀌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텔레그램에도 한 번씩 꼭 입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텔방에 남겨드렸듯이 이번 상승이 상승 추세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 이런 상승세경 패턴이 발생을 하고 나서 이 패턴을 하락이 달한 상태예요. 그리고 두 번의 유의미한 리테스트 저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결국 가격이 상승을 해도 이 추세선은 저항 구간이 되기 때문에 상승이 가로막힐 수 있는 구간이겠구나. 그럼 제가 여기서 상승 관점으로 보려면 FMC 이후에 이 저항 구간들을 모두 다 돌파를 해줬어야 되겠죠. 하지만 정확히 리테스트 구간에서 저항을 맞고 하락을 했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저는 추세가 반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까지? 전저점을 이탈할 때까지. 제가 왜 여기까지의 하락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느냐, 왜 일시적인 하락이 아니고 전 저점, 그러니까 76K를 이탈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게 여러분이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얘가 하락론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선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그래도 제가 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락을 보고 있다라고 해서 나가지 마시고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도는 좀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저항이 발생이 됐다라는 게 중요해요. 여기도 매물대 구간이었고, 그리고 지금 가격은 상승 추세선 리테스트 구간에서 저항, 그리고 여기까지 빠졌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관점을 이해를 하려면 좀 더 큰 틀에서 봐야 돼요. 1시간 봉으로 보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이렇게 수렴이, 이 삼각 수렴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이 수렴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수렴을 하락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이 수렴을 하락 이탈을 했다라고 해서 이 추세선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추세선은 연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분은 이 삼각 수렴 패턴이 끝났으니까 이 추세선은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존재해요. 하지만 저는 제 경험을 토대로 지금까지 트레이딩을 했을 때 이 신뢰도가 높은 추세선이 발생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도 그 추세선은 유효했습니다. 이거 좀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주봉을 보겠습니다. 21년 불장 때 두 개의 고점이 발생을 했죠. 두 개의 고점이 발생을 하면 저번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꼬리를 추세선으로 이렇게 이었을 때 저항선이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저항을 받는 추세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해당 선은 지지선으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보겠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해당 저항선을 돌파를 했죠. 그리고 2개월간 비트코인의 횡보 기간을 가졌어요. 그때마다 보게 되면 비트코인이 꼬리를 달고 올렸던, 즉 지지가 발생이 되었던 구간이 어디죠?
이 21년 불장 때 발생된 두 개의 고점, 이것을 이은 이 추세선에서 지속적으로 지지가 발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90K 부근에서 지지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면서 매물대가 생긴 이유는 이 추세선 때문이다. 이거는 제가 12월 달에도 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럼 21년에 발생된 이 추세선은 3년이 지난 2024년과 2025년 초까지 유효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는 예시가 좀 부족할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구간을 좀 살펴볼게요. 24년 3월 이 비트코인의 고점이 찍혔을 때 여기가 그냥 찍힌 구간이 아닙니다. 보게 되면 이 21년 불장 때 어떤 형태로 마무리가 됐죠? 헤드앤숄더, 대표적인 하락 암시형 패턴이죠. 헤드앤숄더 패턴은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를 만들어주고 나서 이 넥라인 지지 구간을 이탈을 할 때 하락 추세가 지속이 될 것을 암시하는 하락 암시형 패턴입니다. 그리고 21년 두 번째 불장은 이 넥라인을 이탈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고요. 이때 이 넥라인을 연장을 시켜서 볼게요. 이렇게 연장을 시켜서 보게 되면 이탈 이후 리테스트 그리고 저항이 발생을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크게 빠졌고 3년이 지나서 2024년 3월 비트코인의 고점이 어디서 찍혔죠? 이 헤드앤숄더 패턴의 넥라인에서 찍혔죠. 그러니까 3년이 지난 이 추세선에서도 가격이 영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전자책에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장기적인 추세, 즉 일봉이나 주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익스텐디드 라인, 여기에 보면 익스텐드 라인이 있죠. 이 익스텐드 라인을 좀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기는 해요. 이걸 사용하면 정말 나중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신고점을 갱신을 하거나 횡보를 시작을 할 때 기준점을 잡기가 편하거든요. 그럴 때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결론은 이 추세선이 한 번 패턴이 끝났다라고 해서 영향력이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그 선에 도달을 했을 때도 영향을 받는 편이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으로 돌아와서 이 하락 추세선은 수렴 패턴의 상단이었어요. 그것을 연장시킨 선이었고요. 그러면 이 선은 저항을 받는 선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저항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 선에 닿을 땐 저항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럼 여기서는 만약에 저항을 받고 아래선은 지지를 받는다. 그 상태에서 가격이 횡보를 하게 되면 어떤 패턴이 발생을 하게 되죠?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발생을 하게 되죠.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과 반대되는 패턴, 그러니까 고점을 낮추면서 이 지지 구간을 계속해서 두드리다가 결국에는 하락 이탈을 하면서 하락할 것을 암시하는 패턴이 이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지를 받아도 해당 추세선을 뚫지 못하면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락 이탈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를 좀 뚫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3번의 리테스트가 발생을 한 상황이에요. 3번의 리테스트가 발생을 한 상황이고, 원래는 FOMC 같은 좀 중요한 발표가 있기 전에는 가격이 이렇게 좀 횡보를 하는 편이거든요. 횡보를 하는 편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동결이 거의 확정적이었죠. 그래서 제 생각이지만 이 상승은 아마 이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어 있는 차트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상태에서 상승을 했고 그 다음 아침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힘이 약했고 결국에는 여기를 뚫어주지 못했다. 그래서 3번의 리테스트 저항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추세가 꺾일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추세가 꺾이게 되면 저는 전저점 이탈을 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세기형 패턴을 하락 이탈을 했고 그리고 3번의 리테스트를 주었고 저항을 받았다라는 건 결국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느냐, 이 상승 추세가 끝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76K에서부터 시작된 이 상승이 상승세기 형태로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탈, 그리고 3번의 리테스트, 그리고 하락이 시작이 되면 이 상승 추세는 종료가 되고 하락 추세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볼륨을 보면 어때요? 볼륨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볼륨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3월 내내. 그쵸? 그러면 그 과정에서 가격은 이렇게 위아래로 계속해서 흔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볼륨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요.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하락세기형 패턴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큰 틀의 패턴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3월 동안.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불장이 종료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다시 한번 이 100K 이상대로 올라와주는 모습을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패턴을 하락 이탈을 했고 3번의 리테스트를 준 상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승이 불안한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하락세기형 패턴은 상승 암시형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원웨이로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가격이 눈치를 보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볼륨은 낮아지면서.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패턴을 상승 돌파를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여기를 상승 돌파를 한다 라고 하게 되면 이 3월 동안 진행이 되었던 이 패턴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계속해서 갈 거라고 봐요. 계속해서. 그럼 제가 이 가능성을 좀 낮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 FMC가 종료가 되고 나서의 볼륨에도 여기를 뚫어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리테스트 구간에서는 저항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이 하락 추세선 안으로 들어왔고요. 그러면 이 패턴은 종료가 되지 않았고 높은 확률로 저는 이 패턴의 하단까지는 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락세기형 패턴 하단에서는 지지가 작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구간이 결국에는 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시장 입장에서 이 하락세기형 패턴을 하락 이탈하는 게 정말 좀 대참사기는 한데, 사실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에는 패턴이 이 3월 동안 하락세기형 패턴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하락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그대로 원웨이 하락으로 꽂아버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볼륨이 더 낮은 상태로 힘없는 하락을 보여줄 것 같다. 그리고 그 종착지는 이 전저점을 이탈한 이 하락세기형 패턴의 하단, 이 73K 부근이 될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다들 이해가 되셨죠? 왜 제가 여기까지 좀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지금 구간이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는 여기를 이미 하락 이탈을 했을 때부터 매수를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왜? 이 상승세기형 패턴은 하락 이탈을 했으니까. 사실 언제 하락을 해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FMC라는 변수가 있었고 이 상승을 놓친 건 저도 아쉽지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불안한 상승에 과연 올라타는 게 맞는 걸까? 여기까지 안 오고 하락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당연히 저점을 잡으면 좋지만 안전하게 이 상승 추세에 올라타는 건 결국 여기를 모두 돌파를 했을 때 올라타는 게 안전하다.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 3월 내내 패턴이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가 돌파하는 것을 확인을 했을 때 저는 계속해서 갈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이 패턴이 종료가 되는 거니까. 이 패턴이 종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때 올라타도 전혀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유의미한 저항이 발생을 했고, 이런 불안한 상승이 지금 올라타는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해당 구간에서는 저항을 받고 결국에는 이 하락세기 하단으로 도달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롱 포지션을 좀 진입을 해보고 있는, 롱 포지션 진입을 고려 해보고 있는 구간은 여기, 이 하락세기형 패턴의 하단쯤이 될 것 같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여기를 하락 이탈을 하진 않을 것 같고 상승 추세로 반전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 하락세기형 패턴을 상승 돌파, 그리고 나서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될 것 같다라는 관점을 현재 가져보게 되는 겁니다. 제 관점이 요즘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장세에 생각 정리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